잘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과 삼성의 그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이 뭐 아주 뜨거운 화두가 됐습니다. 예. 마침 저기 책이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이게 좀 화두가 돼서 저도 좀 덕을 조금 봤습니다. 예. 그런데 디자인 특허는 뭐 좀 스터디를 해봤더니 이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딱 보고 닮았다, 예. 비슷하다 이렇게 그런 뭐 홀리스틱한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게 이제 특허 침해로 이렇게 판정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네티즌들이 이제 열심히 찾아서 이 애플도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 이런 테두리가 이제 모서리가 아주 둥글잖아요. 예. 명확한 증거 이게 비율이 좀 틀려서 그런데 비슷하게 맞추면 꽤 비슷해집니다. 예. 그래서 애플 너네도 온통 베낀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굉장히 저는 그 의미 있는 시사점이 하나 있다고 보는 게요. 사실은 다른 영역에서 가져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원리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 뭐 잘 아시다시피 부가가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대체로 뭐 토지나 노동 자본 같은 게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생각이 한 200년간 이어져 오다가 이제 갑자기 1930년대에 슈페터라는 사람이 이제 요것보다는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하는 내용이니까 뭐. 근데 이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사실은 뭐 1930년대에 당연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당연시되던 시대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좀 앞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슈페터는 당시에는 좀 이렇게 되게 좀 잘 못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창조적 파괴 행위, 요게 이제 경제 발전의 원천이라는 얘기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노베이션의 본질에 대해서 또 뭐 같은 책에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요 얘기는 조금 좀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혁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없던, 뭔가 기존에 없던 막 새로운 거를 뻥뻥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이미 존재하는 거를 잘 조합하면 된다라고 이제 1930년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나온 다양한 예를 들면 블루오션 전략 같은 뭐 그런 방법론도 사실은 오리지널리티로 보면 별로 없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슈페터가 한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간 거 아니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뭐.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는 걸 다 조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슈페터가 한참 전에 얘기했던 요 재조합이 이제 요즘에 좀 그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강연계에서 좀 아주 잘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요런 개념들을 잘 활용해서 있는 거를 잘 조합하면 된다, 있는 거를 잘 어소시에이팅 하면 된다, 뭐 이제 요런 얘기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있는 거를 조합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기존의 것들을 잘 가져오면 되는 거죠. 예, 잘 적절하게 이렇게 선별해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그냥 모방이라고 하면 다 그냥 남의 것을 이렇게 갖다가 베끼는 것, 카피, 짝퉁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모방 대상의 이 표면의 양상만 모방하느냐, 아니면 원리만 모방하느냐, 요게 좀 차이가 있고요. 예. 똑같은 걸 보더라도요,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그 식당이 되게 잘 되는 식당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성공 요인 한 4-5개 추출합니다. 이렇게 쓱 둘러보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맛있게 먹고 나옵니다. 아마도 그 식당 주인이 옆에서 경쟁하는 식당에 가서 표면의 양상만 모방하려고 하면 뭐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만 모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경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비빔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맛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결국은 이면에 돌아가는 핵심 원리를 좀 파악하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표면의 양상만 모방했을 때는 좀 수준이 낮은, 뭐 그런 모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아직 잘 모르는 아주 어린 애들이 학습을 하는 건 다 모방입니다. 동료들이 하는 것, 어른들이 하는 거, 이거 보고 다 그냥 단순 모방하는 데서, 표면의 양상을 모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빠가 기침하면 뭐 똑같이 기침하고 뭐 이렇게 아빠가 한 말 그대로 따라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습 역량이 생기면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이면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막 그래서 이면 속을 이제 들여다 보면서 요 표면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 원리를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도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다른 맥락에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점의 구동 원리를 예를 들면 전혀 다른 업종에서 모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도의 그 아랍인드 아이케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백내장 수술을 미국에서 보통 한 1,000 몇백 불 하는 수술입니다. 그거를 13불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전혀 다른 맥락에서 빌려왔습니다. 뭐냐면 물론 이제 원리를 빌렸죠. 맥도날드에서 빌려왔습니다. 맥도날드 잘 아시지만 맥도날드의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는 아주 저급한 노동자가 아주 간단한 교육을 받고 누구라도 감자칩을 정확하게 맛있게 빠른 시간 안에 구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패러 스킬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킬을 좀 여러 개로 나눠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시키고 나머지 자잘한 기술들은 조금 이렇게 싼 인력, 저급한 인력, 뭐 이런 인력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인드 아이케어 시스템은 어떻게 했냐면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의사의 손길이 들어가는 핵심 기술, 맥도날드 시스템, 그 이면에 돌아가는 원리를 전혀 다른 맥락이지만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모방해서 의사는 이제 백내장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핵심 기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정은 바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이제 나머지를 다 이렇게 하게 합니다. 원가를 뭐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원가를 만들어서 이제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습니다. 이제 이런 게 그 같은 맥락이냐 다른 맥락이냐 결국은 그래서 좀 훌륭한 기업들은요 대체로 자기네 경쟁 업체를 뭐 이렇게 벤치마킹 안 하고요 전혀 관계없는 업체에 벤치마킹 하는 거를 사례를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다른 맥락에서 그 모방을 해왔을 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사실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좀 힘든 이유가 이렇게 인간의 그 어떤 인지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데에서 뭐 맥도날드 시스템이 이랬을 때 이런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는 감자칩을 지금 감히 안과 이쪽에 말도 안 되는 너 죽고 막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 조직에서 아마 이게 수용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그 이면의 원리를 다른 맥락에 적용시키면 가장 훌륭한 모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표면의 양상을 그냥 같은 맥락에 적용시키면요, 역시 그냥 복제형 모방이 되고요. 이제 이럴 때는 앞서서 애플하고 삼성 그 사례처럼 누가 봐도 요거는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같은 맥락에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모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깻잎은 이게 다른 거죠.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전혀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적재산이 이제 훨씬 더 강조되는 이런 시기에 사실은 모방이 이렇게 서로 다른 층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방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모방을 하는 거를 또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다만 그 모방의 포인트가 원리 쪽으로 가야 되고 다른 맥락으로 가야 된다는 요 점이 좀 되게 중요한 그런 이런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런 메시지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에 지금이야 상상할 수 없지만 옛날에 자전거 이런 게요. 다 고무 바퀴가 없었답니다. 그래갖고 쇠나 나무 이런 걸로 돼 있어서 막 엄청 이게 승차감도 뭐 영광이고 막 애들이 막 엄청 다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뭐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다가 애들이 이제 고무호수 갖고 노는 거고 고무호수 한번 붙여볼까 이러다가 이제 고무호수를 한번 붙여봤는데 그래도 탄력은 별로 안 나오죠. 이제 조금 더 많아. 근데 이제 그 애가 좀 있다가 나중에 축구공 갖고 와서 바람 좀 넣어달라고 그랬대. 아 바람을 넣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최초의 타이어가 만들어져 던롭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고종 황제도 막 던롭 타이어 쓰고 막 이랬더라고요. 위대한 혁신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 저는 이제 패밀리 드리븐 이노베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면 지금 뭐 누구나 이렇게 먹는 가장 아주 좋은 음식이죠. 뭐 편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요것도 사실은 이 일본에서 전후 일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라면 하나 먹으려고 막 너무 오래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보고 야, 이 좀 라면 좀 이렇게 쉽게 집에서 오래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엄청 고민하다가 아내가 튀김 요리하는 거 보고 이제
튀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라면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튀기면 이게 갑자기 고열이 되니까 이제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었고 갑자기 수분이 날아가게 돼서 나중에 이제 다시 물을 넣으면 이제 글로 수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원형을 잘 복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면이 만들어졌고요. 자동차 경주도 이제 뒤 백미러 있잖아요. 백미러도 옛날에 없었대요. 그래갖고 옛날에 자동차에 2명이 탔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이제 뒤에서 야, 뒷차 온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한동안. 네. 근데 이제 너무 1등하고 싶은 남자가 이 뒷좌석 쟤만 좀 없애면 1등 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와이프가 거울 사용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네 이렇게 해서 백미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제 다 가족들이 다 아이디어의 원천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해답은 정말 가까운 곳에 다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접하는 사물, 뭐 우리가 접하는 현상,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거에 이제 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질적인 요소를 잘 결합해야 됩니다. 이제 순수한 거는 오히려 독성이 되게 강합니다. 이제 뭐 산소, 수소 이런 거 정말 순수한 산소, 정말 순수한 수소 이런 거는 죽죠 사람이. 그리고 이제 빵빵 터지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산소하고 수소하고 적절히 결합하면 물같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질적인 요소를 결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겉모습이 아닌 원리를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거 피카소가 한 얘기입니다. 피카소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이게 자기는 이제 기존 화가들처럼 이렇게 아주 잘 그리는 그림은 좀 잘 못 그리겠는 거예요. 이게 걔네들보다 잘 못 그리겠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만화를 보다가 이렇게, 이거는 좀, 자기가 좀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잘한 거는 이제 두 가지를 결합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좀 되게 재밌어갖고 봤더니 이것도 저기 시인이 한 얘기를 모방한 거더만요. 예. 역시 모방의 천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immature poet imitate. 뭐 원문은 그렇더라고요. 시인이 엘리어트가 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아주 미성숙한 시인은 모방하고, 뭐, mature poet, 뭐, still,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예, 또 이제 자기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예. 그래서 간단하게 좀 방법론만 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뭐 책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놨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불편함을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생선 구울 때 이렇게 뒤집다가 뭐 모양이 좀 깨지거나 뭐 기름이 튀거나 해갖고 막 되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이제 내가 뒤집는 기술을 개선해야지. 이건 내 잘못이야. 다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아니야. 이건 이게 문제야. 이제 이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좀 삐딱한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냥 네가 참고 넘어가면 돼. 뭐 사회화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혁신가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가 그게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 이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과제를 또 잘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뭐 식재료에 대한 문제, 기름의 문제, 온도, 뒤집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잘 선정하는 게 또 혁신가들의 아주 탁월한 능력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그 문제를 그래서 이제 프라이팬을 좀 개선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위아래로 동시에 열을 가열하는 오븐 같은 게 이제 모방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예. 프라이팬의 뒤집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니면 뭐 재료가 아니라 틀을 뒤집는 붕어빵 틀 같은 게 또 모방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방 대상을 선정할 때는 절대로 해당 인더스트리 안에서 보면 절대로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완전히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방법을 잘 결정을 해서 오븐보다는 이제 붕어빵 틀을 좀 먼저 해보자. 오븐은 좀 열이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퍼져야 되는 게 복잡하니까 붕어빵 틀은 이게 딱 결합만 잘 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양면팬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 과정이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새로운 컨셉으로 접근을 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도 이제 붕어빵 틀하고 좀 다르게 이건 굉장히 고온의 기름들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집을 때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고열에도 변형되지 않는 그런 실리콘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런 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코닝사에서 특수 실리콘을 공급받아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만든 제품이 이제 요거고요. 저희가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했는데 50억 하던 회사가 이걸로 매출 1000억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오븐도 또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냥 아주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마 주부님들은 잘 좀 익숙하실 겁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건 슈페터가 이미 30년대에 얘기를 한 대로 있는 요소들을 좀 잘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런 거. 그다음에 그거의 핵심은 문제의식이고, 그다음에 핵심 과제를 잘 선정해서 원리를 조합하면 누구라도 이노베이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